예, 세종대학교의 김대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차가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는 요약하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생산의 4대 요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의 3대 요소였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 우리나라 전체 쇼핑의 35%를 차지하는데요. 지금 9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뱅크런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서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 같이 하루에 60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모든 사업 체계를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 현재 23개 정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서학 분석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점은 바로 이렇게 우수한 교육 제도입니다. 약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은 정부가 허락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약점입니다. 또 법인세도 지금 26%,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5%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반밖에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작년에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로 가서는 우리가 모바일 중심, 또 인터넷과 구독 경제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 연말 목표가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일도 정상화되었고 또 한미도 4월 달에 방문하니까 이 한미나 한일 통화 스와프를 다시 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스와프 대응 방안을 제가 한번 작성해 봤고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방향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전자정부나 스마트폰, PC 보급률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리자. 이게 제조업이고요. 우리나라 메모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지금은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기업들 회원의 가치를 보통 한 명의 회원의 가치 한 20만 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3천조, 아마존이 한 2천조가 넘습니다. RCEP에 대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RCEP이고요. 이건 이제 TPP,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TPP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우리나라의 FTA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전 세계 무역 의존도 세계 두 번째입니다. 75%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부탁하고 싶은 게 정부가 이렇게 금융시장 안정, 또 무역 의존도가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80%. 이제 우리가 2배 정도 됩니다. 법인세 한번 보시면요. 독일 15%, 싱가포르 17%입니다. 우리의 경쟁국 정도는 법인세를 좀 낮춰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 4국면인데요. 지금 불경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회복기가 될 건데요.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후퇴기에서 불경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코로나 때 미국이 6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6조 달러를 풀었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2월 달에 6%까지 나왔죠. 앞으로 기준금리는 서서히 5.5까지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이번 달에 2월 달에 6% 나왔죠. 앞으로 6, 5, 4까지 계속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거비 소비자 물가에 집값이 33%가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6%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1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항상 미국이나 유럽보다 낮게 나온다. 그 이유는 주거비가 반영되는 비율이 자가집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경기 이제 전망에 대한 그래프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후퇴기에서 불경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저는 올 연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GDP 세계 순위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세계 9위까지 올라왔다. GDP 순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 결제에서 비중을 보시면 없습니다. 한국은 0.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제조업만 육성을 했지 이 금융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이 아예 없습니다. 헝가리만도 못하다. 이 금융에 대해서 너무 육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항상 외환 위기나 환율이 급등락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작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환 보유고입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항상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고다 이렇게 안심하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시면 스위스, 홍콩, 대만 우리나라 GDP의 반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액이 많습니다. 국제금융 위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홍콩, 대만이다. 우리나라 IMF를 겪었는데 97년도요. 아직까지도 대만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GDP 대비 외환 보유고를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적정 외환 보유고 이론은 한 9,200억 달러니까 지금보다 2배 이상 돼야만 되고 우리 개인이 스스로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원화 자산 구성 보시면 우리나라 3%밖에 현금이 없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려고 해도 한국은행에 현금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와 부동산에 관련된 상관관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이너스 0.8입니다. 모든 집값 부동산은 전부 다 역의 관계다.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의 관계지만 CD 금리만큼은 은행 이자만큼은 모든 자산의 반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역의 관계가 강하다. 이거는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이고요.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서울시의 전국 집값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매월 0.15%씩 오른다. 확률적으로 보면 약 90% 정도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금년과 작년 정도의 소폭 조정이 있었고 내렸지만 지금 집값이 한 20%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준금리가 다시 담보대출금리 기준으로 7% 기점이 되면 다시 부동산은 오릅니다. 지난주에 송파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1인 단독 세대주가 30%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더 단독 세대주가 40%까지 증가합니다. 결론은 서울의 집값은 다시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반반입니다.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전국 집값입니다. 전국 집값도 역시 오르더라. 서울, 경기 수도권이 좋죠. 이건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지난 한 60년을 분석해 봤는데요. 86% 확률로 오르더라.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평균적으로 주가는 오른다. 이건 원달러입니다. 64년부터 작년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원화 환율은 앞으로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00원을 다시 돌파했는데요. 원화 환율은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오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아까 말씀드렸고 미국의 국채이자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다시 내리게 되어 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기 때문에 다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봤습니다. 동조화 현상 때문에 다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의 금융 경쟁력입니다. 6위부터 지금 36위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 공공기관 이전하게 되면서 한국의 금융 경쟁력 너무 많이 낮아졌습니다. 서울은 6위에서부터 36위, 부산은 46위까지 낮아졌다. 저는 금융 공기업을 너무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한국의 금융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서울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1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6위입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뉴욕이고요. 금융기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지금 전주에 있습니다. 정부가 마이너스 수익 8%까지 찍으니까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에 좀 유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뉴욕이나 싱가포르는 금융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이 장점이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60%입니다. 미국이. 한국은 1.6%밖에 안 됩니다. 주식을 하는 적정한 비율은 9대 1입니다. 미국의 90을 사야 되고 한국의 10%를 사야 됩니다. 캐나다 연금은 85%가 미국 주식이고 캐나다 주식은 15%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반대입니다. 한국 주식 70%, 해외 주식 30%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로 캐나다의 2배가 수익률이 낮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다. 개인들도 꼭 시가총액 비중을 꼭 보시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꼭 같이 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 가장 좋은 비율은 9대 1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싱가포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핀테크 기업이 싱가포르에 있고요. 아시아에 있는 금융본부가 다 싱가포르에 모여 있습니다. 70%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서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금융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투자나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한 13위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금융 경쟁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능력, 우리나라 정부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시장 경제, 경영의 효율화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렇게 과거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인력은 줄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버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호주는요, 우버를 받아들이면서 우버가 받아들이는 돈의 10%를 택시 발전 기금을 내는 걸로 해서 상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택시 기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우버를 금지시킨 것은 잘못됐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미국에서 탄생한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4차 산업혁명을 가장 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허락하는 규제를 바꿔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아 법인사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1% 낮춰서 26%입니다. 우리의 경쟁국이 싱가포르 17%입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이렇게 지방세를 포함하면 우리가 26%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정부가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고 세율입니다. 한국 45%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37%입니다. 우리보다 법인세나 소득세가 다 낮습니다. 조세 경쟁력 한번 보시면 계속 우리나라가 좀 낮다. 싱가포르 한번 보시면요, 주식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득세, 배당세, 양도세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거래세만 0.2%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아시아 본부가 80%가 전부 다 싱가포르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지금 중국과 홍콩이 합병이 되면서 홍콩에서 떠나는 아시아 본부를 우리나라가 유치해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금융업에 또 정권업에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세금을 좀 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상장기업의 35%가 해외 기업입니다. 한국은 상장기업 2,500개 중에 해외 기업 1%도 안 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로 우리나라가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핀테크 산업이고요. 디지털 산업이다. 규제 완화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정부의 방향입니다. 싱가포르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 내가 남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남 의미 있는 일을 부여하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일, 또 국가나 팀에게 유익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택시 기사 우버를 금지했더니 우리나라가 도태된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빠르고 있는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구독 경제를 하고 매월 구독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윈도우를 매월 구독 $10로 바꿨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일시구매가 아니라 이제 매월 구독하는 걸로 바꾸고 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월 구독 경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월 구독 경제로 바꿀 것이냐, 또 스마트폰 중심으로 사업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생존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얼마나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니콘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유니콘 기업 23개입니다. 얼마나 빨리 이렇게 육성하느냐, 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게 우리 정부, 우리나라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의 수고요, 23개. 전 세계의 유니콘 기업의 추이입니다. 어떤 업종으로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손정의 회장입니다. 손정의 회장은 인공지능, 공유경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려면 이런 업종을 해야 되겠죠. 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 펀드입니다. ARM 손정의 회장이죠. 한국에 4개 기업을 투자했습니다. 쿠팡, 아유노, 리더, 야놀자입니다. 쿠팡은 작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한국에 상장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시가총액이 되었고 차등 의결권이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영권을 위협받기 때문에 창업주들이 한국에 상장하지 않고 쿠팡은 미국에 상장한 겁니다. 쿠팡은 창업자에 대해서는 10배만큼 인정을 해준다. 차등 의결권이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차등 의결권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쿠팡이다. 야놀자입니다. 한 2조 원을 손정희 회장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수진 회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안공고 나왔습니다. 배달의 민족 다 공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분야별 유니콘 기업 얼마나 하고 있는지 융합 한번 보시면 사업 분야 보시면 이커머스나 핀테크입니다. 비중이죠.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고요. 유니콘이 되는데 평균 6년 정도 걸린다. 데카콘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10조 원 기업 데카콘 기업입니다.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될 가능성. 저는 어떤 사업이냐? 바로 이런 분야다. 기업에서 또 개인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보시려면 바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됐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